적당히 좋아하면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아재 덕후 공PD입니다. 7월 15일 한여름의 더위가 절정을 향해 갑니다. 여름 휴가의 계절이죠. 쏘리 질러. 이른 여름 휴가를 떠나오신 다녀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계획을 세우고 하루하루 휴가 날짜를 설레는 마음으로 새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쩍 가벼워진 지갑 사정에 한숨을 쉬며 올해 휴가는 사치겠구나 안타까운 마음을 달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모두 힘내십시오. 인생은 버티고 견디다 보면 숨쉴 만한 무언가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어야죠. 여름휴가를 다녀오신 분들도 계획하고 계신 분들께도 그리고 여름휴가는 꿈도 꾸지 못하는 분들께도 여러분 모두가 공감하고 따라가고 싶은 여행지를 소개해 드릴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 뻔한 여행지 소개를 OBS 라디오 유일의 토크형 덕후 프로그램인 적당 덕후가 할 리 없죠. 그렇습니다. 오늘 적당 덕후의 주제는 여행입니다. 그런데요. 너도 나도 가보고 싶은 여행지 소개가 아니라 대체 저것을 왜 간 걸까 싶은 그런 여행지입니다. 이런 곳을 여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물론 덕후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아직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있죠. 아주 매력적인 아재이자 덕후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적당히 좋아하며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OBS 라디오. 본격 여름휴가 특집, 앞으로 2주 동안 여름휴가 특집으로 꾸며드리는 적당 덕후. 오늘의 게스트 모십니다. 근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PD님. 안녕하세요 시청자 청취자 여러분들. 안근수입니다. 안근수 선생님, 근쌤. 네. 보통 방송에서는 진행자가 게스트와 이렇게 인사를 하죠. 그 다음에 청취자 여러분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저희는 안 그렇습니다. 적당 덕후는 게스트를 먼저 모시고 진행자가 게스트 소개를 쭉 합니다. 네. 그 소개가 마음에 드시면 고개를 끄덕끄덕,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언제든지 제 말을 단박에 끊고 정정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니 적극 추천해드립니다. 네. 안근투어, 안근수쌤 줄여서 근쌤이라 부르겠습니다. 근쌤은 한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한국어를 중국인에게 중국어를 통해 가르치는 선생님이죠. 당연히 중국 유학 경력이 있고 중국어와 중국 문화, 무엇보다 중국 음식과 술 여행에 덕력 높으신 분입니다. 남들이 잘 가지 않은 곤륜산맥 등 중국의 험지와 오지를 안방에서 건넌방 드나들듯 하시더니만 결국엔 그보다 더 세고 드센 여행지만 골라다니는 경지까지 이르렀습니다. 요르단, 이집트, 사하라 사막, 고비 사막, 인도 등등을 거쳐 최근에는 그 나라 이름은 들어봤는데 거길 여행으로 간다고? 거기는 관광지가 아니잖아. 여행 인프라가 있기는 한 걸까 싶은 바로 그 나라 방글라데시까지 다녀오셨죠. 이왕 가는 낯선 나라, 근쌤은 작은 카메라를 동반해서 일단 영상을 찍기로 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너튜브의 크리에이터가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었겠죠. 근데 그런 생각과 동시에 일단 정말로 낯선 곳에 왔으니 영상 기록이라도 남겨보자 그런 심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덜컥 크리에이터가 되셨어요. 근쌤, 여기까지 소개는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 듭니다. 한 가지만 조금 이제 수정을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 게 네? 저는 이제 걔가 불리워지는 거를 안쌤이라고 불리워지는 게 좀 통상적입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제가 대본인데 근쌤이라고 했는데 이제부터 안쌤으로 정정했습니다. 좋습니다. 안쌤. 네. 우선 안쌤의 그 너희튜브 채널명이 네. 안근투어입니다. 그 안근수 투어의 준말인 거죠? 맞습니다. 네. 네네. 아니 안쌤 투어로 하시지 그거를. 그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집안에서 그냥 애칭처럼 불리던 게 그냥 안근 이렇게 불렸어요. 네, 그리고 여행을 좋아한 지 굉장히 오래됐고, 네. 예, 그러면서 만약에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은 나중에 혹시라도 여행사를 차리게 된다라 그러면 이름을 안근 투어 그냥 하고 싶다. 되게 별거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접근한 이름입니다. 아니 그럼 여행사 창업까지 계획이 두고 계신 건가요? 아마 좀 희박합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한 적이 있는데 네.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 여행이라는 이것을 제가 업으로 삼게 돼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거를 제가 미워하게 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맞습니다. 업으로 가고 싶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돈을 벌기 시작하면 그건 직업이 되죠. 맞습니다. 네, 그 순간 더 이상 취미나 행복의 영역관을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이 되는 네. 거니까. 자, 우리 근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안쌤, 근쌤 아니고 안쌤이요. 우리 안쌤이 너희튜브를 시작하셨어요. 네. 방글라데시 여행과 인도 여행을 시작으로 네. 드디어 너희튜브 크리에이터가 되셨는데 네. 오늘 현재 녹음을 하고 있는 오늘 현재는 6월 19일이고요. 네. 6월 19일 현재
안근 투어의 구독자는 몇 명입니까? 한 450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확인하셨군요. 저도 오늘 오전에 확인했는데 네. 오전 11시 기준으로 453명. 53명. 네. 그렇군요. 네. OBS 라디오는 몇 명 있을 것 같습니까? 한 4만 정도요? 저희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요. 저희도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너무 의외인데요, 그래도? 예, 제로 베이스에서 처음 시작해서. 그렇군요. 예, 왜 이렇게 늘려가는 거죠? 네, 그럼요. 그래서 네. 이제 그 안근투와 OBS 유튜브는 네. 공통점이 있어요. 작고 연약한 채널이라는 거. 아하, 그렇군요. 작고 연약한 채널끼리는 서로 돕고 살아야 합니다. 같이 이제 스타트업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이제 판교 테크노밸리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한번 임해보겠습니다. 청취자가 안쌤이 집중하거나 몰입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예. 이른바 공감의 영역이 필요한 거죠. 네. 그러려면 안군수는 어떤 캐릭터인지 상세하게 묘사하는 편이 좋습니다. 네. 안쌤이 스스로의 캐릭터로 소개한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어쨌든 여기에 이렇게 또 초청을 받아가지고 출연까지 하게 됐는데 그 기본 베이스는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죠. 근데 좋아하는 정도가 보통 좋아하는 게 아니라 네.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좋아해? 네. 환자라고 생각합니다. 제 스스로. 환자. 네. 여행병 저는 환우회에서 그래도 네. 어쨌든 제가 지금 40대 중반이거든요. 네. 제가 이제 경기 남부 쪽에 거주하고 있어서 경기 그 여행병 환호에 네. 경기 남부 지부장 정도는 제가 그래도 되지 않을까. 그게 이제 첫 번째 제가 스스로 생각하는 저의 아이덴티티. 두 번째는 네. 직장생활 저도 한 근 10년 했습니다. 직장생활 하셨네요. 예, 길게 한 건 아니죠. 10년이라는 시간 그렇게 또 길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시간인데. 겉모습만 보면은 일단 안쌤은 한국인 같진 않고요. 네네. 약간 느낌이 여진족. 네. 여진. 거란. 말갈. 그렇죠. 근데 여진과나 말갈의 사진은 같은 민족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시대말로 이름을 다르게 불린 거고. 그러니까 네네. 인종차별, 민족차별이 아니고요. 네. 여진, 말갈, 거란족의 특징은 기골이 장대하고요. 네. 이목구비가 굉장히 뚜렷합니다. 네. 그냥 척 보면은 굉장히 힘세고 튼튼한 그런 느낌. 체격이 작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목구비가 어쨌든 좀 진하게 생긴 편이라서 그렇죠. 사실은 시쳇말로 느끼하게 생겼다라는 또 얘기를 많이 들었고 네 보통... 얼굴을 보고 나면은 네. 김치 생각이 나거나 혹은 어떤 약간 탕수육 소스에 밥을 비벼 먹고 네. 낮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라 한 모금 주지 않은 그런 느낌을 내가 너에게 받는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얘기를 누가 하나요? 절친이 하는데 네, 네. 관계가 멀어지더라고요. 결국엔 이제. 지금은 안 만나십니까? 아닙니다. 농담인데 어쨌든 네. 이건 팩트입니다. 그런 얘기를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렇군요. 그런 외모로 여행병 환우의 경기 남부지구 지부장을 지금 맡고 계신 건 아니고 사실 그 정도의 그 정도는 내가 좋아하는. 스스로 된다. 맞습니다.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여행병 환자는 아닌 것 같아요. 중증이죠. 우선 여행병 증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진짜 항상 여행을 생각합니다. 여행을 예를 들면 티켓팅을 해놓고 지금 계획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아직 그곳을 가지도 않았어요. 네네. 다음 여행을 또 생각합니다. 머릿속에서. 그리고 여행을 간 상태에서도 당연히 다음 여행 생각하고 네. 돌아온 후에도 어쨌든 삶이 회고하는, 그러니까 갔다 오면 그 여행을 회고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다른 여행도 계획을 하니까 정말 여행은 저한테 삶과 같은 그런 존재예요. 지금 이 말씀만 드리면 이분은 일단 가정이 없겠구나 싶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아주 행복한 가정의 일원이시죠. 일원입니다. 그렇죠. 가장이죠. 네. 가장이신가요? 그럼 제가 이제 호주. 실질적인 가장은 다른 분 아니십니까? 아닙니다. 이제 호주죠. 네, 호주. 네. 네, 호주라고 지금 우기고 계시고요. 그러면 실제 이제 주민등록 등본을 제가 제출 드릴 수 있죠. 그렇군요. 어쨌건 결혼도 하셨고 네네. 아주 귀여운 아이도 있죠. 딸 한 명 있습니다. 지금 따님이 몇 살인가요? 이제 9월이 되면 만 4세 됩니다. 만 4세 그러면 아직은 영유아에 속하는 아이인데. 그렇죠. 그런 아이를 두고 혼자 그렇게 여행을 다니신다고요? 네,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약간 이렇게만 들으면 지금 같이 살고 계신 그 배우자분이 어떤 분일지 정말 궁금합니다. 우선 저희 이제 와이프는 종교 얘기 굳이 필요 없을 수도 있겠는데 독실한 크리스찬인데요. 보살 소리를 듣습니다. 너그러우시군요. 엄청 넓은 사람이고 이해력이 진짜 많은 사람이고. 보살도 그냥 보살이 아닌 문수보살, 가능하죠. 지장보살, 가능합니다. 관음보살 이 정도의 레벨. 관음입니다. 어이쿠 세상에. 네네. 근데 그렇게 선뜻 여행하는 거를 혼자 떠나는 거를 이해해 주세요? 선뜻까지는 아마 안 될 거예요. 왜냐면 이게 보통 아기를 낳은 후와 전후는 너무나 인생에서 다른 인생이기 때문에 그쵸. 손이 또 어쨌든 업무 자체가 늘어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아 업무가 늘어나죠. 물론 이제 힘들어지지만서도 저를 이렇게 지지해주는 이유는
어쨌든 제가 갔다 와서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고 그 에너지는 우리 가족 전체 가정에서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한다라는 거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의 행복이 또 우리 와이프 본인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진짜로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수많은 유부남들이 아마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실 것 같은데요. 네.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해? 말이 되는 소리야. 이거는 뭐 안쌤이 원래 돈이 엄청나게 많았거나 네. 그러니까 가능한 일 아니야. 원래 먹고 사는 건 별 지장도 없는 데다가 여행 한번 갈 때마다 아내분에게 네. 이런 선물을 척척척척 안겨다 주니까 그나마 이해하는 척이라도 하시는 거겠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우선 선물을 안 하고요. 제가 또 선물 문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게 굉장히 아주 그냥 실용 오브 더 실용인 네. 그런 사람인데 어차피 제가 와이프에 선물을 준다라는 그 뜻은 우리 전체 가정 경제에서 우리 돈 가지고 구매를 해서 우리 사람에게 주는 거란 말입니다. 위너는 누구냐? 그 물건의 판매자죠. 내부 거래 소용없다. 아, 필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수입이 생기면은 네. 거진 와이프를 그냥 제가 다 줍니다. 거진이군요. 전부 다는 아니고. 전부 다는 아니죠. 저도 이제 뭔가 제가 쓸 돈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다 주고 그럼 용돈 탔으냐 그건 아닌 게 그렇게 되면 제가 좀 자기 주도적인 디자인은 좀 경제적인 게 어려우니까 제가 생각하는 제 소비 안에서의 돈을 어느 정도 남겨놓고 네. 그게 얼마든 관계없이 그냥 와이프에게 다 주고 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제가 돈을 별로 생각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면 안쌤이 혼자 여행을 다니실 때 그 네. 경비도 일단 스스로 마련하시는 거고요. 아, 뭐 너무 설마 와이프한테 돈을 받아가겠습니까? 와이프께서 아내분이 잠을 자고 있을 때 이렇게 전자지갑을 뒤진다던가. 네. 절도. 아, 그거는 정말 초등학교 다닐 때 한 3학년 때 한 2,000원 정도 하고는 너무 옛날 얘기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 초등학교 3학년 때 2,000원 어떻게 한번 뭐 이제 아버지 지갑, 네. 뭐 어머니 지갑, 네. 네, 오락실 가려고. 오락실 가려고. 네. 예, 반성하시고 있죠. 아, 그때 엄청 두드러 맞았죠. 아, 그렇군요. 네. 그 이후로는 절대 그 남의 지갑에는 손을 대지 않는다. 아, 전혀 손대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행입니다. 네. 전 거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범죄 경력 사실 증명서 이렇게 제출해야 출연이 가능한 걸로 제가 얘기를 들어 죄송합니다. 이런 편집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거 너무 재밌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저도 제출을 해야 되나요? PD님은 어쨌든 네. 결재권자시니까 뭐 그거는 네. 이제 우리 OBS 국장님이나 아니면 위에 결재권 높은 쪽에서 결정을 하셨겠죠. 저도 일단 결재권자의 끝자락이 있긴 한데 네네. 그렇군요. 저도 스스로 검증을 해보게 되고 네. 자 이렇게 본인 여행 경비를 스스로 마련하신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단 여행이 그렇게 호사스럽거나 네. 풍족한 여행은 아닐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죠. 네. 이제 제 아이덴티티를 말씀드리다가 좀 중간에 끊겼는데 네. 첫 번째 이제 여행 환호에 그 정도로 심하게 좋아하고 두 번째는 자유로운 영혼 이제 네. 직장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다니다가 직장 생활 이제 그만둔 지도 꽤 됐어요. 이제 거의 10년이 돼 가는데 예, 좀 자유롭게 제가 의사결정을 하는 게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저는 조직보다는 제 일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돼서 그런 질문 있습니다. 네. 직장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저는 이제 대학교에서 네. 계속 근무를 했는데 대학교의 국제교류처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심지어 대학교의 그 우리가 모두가 꿈꾸는 대학교 교직원. 교직원을 했습니다. 이야 세상에 그런 좋은 직장을. 그 좋은 직장이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고 다니면서도 굉장히 또 만족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너무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네. 했고 저는 이제 중국 관련 일을 계속 했는데 네, 그렇게 하면서 외국에 출장 가고 그리고 새로운 분들 만나고 뭔가 새로운 분야 개척하고 이런 거랑 굉장히 저랑 잘 맞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지금 뭐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정말 이해심 넓은 와이프의 남편인 것이 또 저의 또 특징이고 관음보살님과 결혼하셨고요. 맞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를 더 꼽자면 제가 생각해도 저 너무 짠돌이 같아요. 정말. 근데 평소에 술은 잘 사시는 것 같은데요? 그럼요. 그런 네. 거니까 짠돌이라는 단어보다 가성비라고 하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가성비. 예, 지출 같은 걸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좀 셈을 많이 해보는 거죠. 이 정도의 돈을 지출할 가치가 있겠느냐. 아하. 그런 부분을 굉장히 좀 꼼꼼하게 따지는 편입니다. 술 먹는데 딱히 돈이 아깝지 않으나. 아닙니다. 그것도 아까운 게 요즘에 이제 네. 너무 외식값이랑 주대가 많이 올라가지고요. 그렇죠. 술값 진짜 많이 올랐죠. 네, 저는 이제 소주죠. 이미 가성비 메뉴니까 뭐 되게 네. 고급 술을 마시진 않고. 네. 근데 소주도 이제 밖에서 먹으려면 다 5,000원을 줘야 되니까. 5,000원도 요새는 싼 편이죠. 아, 그런가요? 심지어. 네. 저는 이제 삼소를 제가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3,000원 소주, 삼소. 아 삼겹살의 소주가 아니라. 새로운 단어죠. 삼소는 소주 한 병에 3,000원인 3,000원 소주. 그런 데가 있습니까? 있죠. 이런 세상에. 그런 곳은 보통 기본적으로 손님들의 평균 연령이 네. 한 70세 이하 분들 거의 안 계시죠. 탑골 라인이라든가 네. 기본적으로 서울의 약간 강북 권역에 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권들이 어쨌든 저렴하게 즐기는 것을 좋아하고 여행도 그렇게 저렴한 숙소, 저렴한 항공권만 찾으시는 편인가요? 매우 물론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지금까지 가장 싸게 항공권을 가장 멀리 끊었던 건 어느 구간에 얼마나 끊으셨을까요? 그렇죠.
그 거리 대비 가격으로 계산을 해야죠. 그렇죠. 그래야죠. 그걸로 따지면 우선 좀 안 좋은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네. 전형적으로 항공거리가 되게 안 먼데 가까운데 왜 이렇게 비싸게 받는 거지 하는 전형적인 게 몽골입니다. 울란바타르가 그렇죠, 그렇죠. 예, 뭐 지금은 좀 낮았어요. 예전에는 그 아마 한 항공사가 독점을 하고 이랬던 시절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디귿 항공이 독점을 했었죠. 아, 디귿입니까? 예, 싸봤자 한 55만 원, 60만 원. 네. 진짜 그 정도였다고요. 네, 그 정도였어요. 사실은 거의 2시간밖에 안 가는데 그랬어가지고 이제 그런 그렇죠. 건데. 사실 북경 가는 시간보다 조금 더 걸립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제가 최근에 끊은 게 요번 여행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네. 지금 다녀온 여행에서 제가 인도 뭄바이를 들어가는데 네. 인천에서 뭄바이까지 물론 이제 제가 S항공 이제 외국계 외항사의 네. S항공사를 싱가포르를 베이스로 하고 있는 외국계 항공. 아 그렇게 되겠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항공사를 통해서 그 도시를 경유를 해서 들어갔는데 네. 한 37,000원 정도를 주고 뭄바이에 들어갔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인천에서 뭄바이가 그러니까 인천에서 뭄바이인데 싱가포르를 경유하는 그렇습니다. 뭄바이인데 37,000원이면 그거는 공항 이용료만 낸 금액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유류할증료도 포함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 도시를 기반으로 하는 그 항공사. 네. 그 항공사가 특징이 유류할증료를 안 받아요. 오, 좋은 곳이다. 왠지 모르겠습니다. 네. 역시 부자 동네. 근데 이게 부자 나라라서 그런가라고 생각해봤더니 그 항공사뿐 아니라 제가 지금 간 그 뭄바이에 들어간 그 나라의 어떤 한 항공사도 네. 그 유류할증료를 안 받더라고요. 아 인도에 있는 항공사도 유류할증료를 안 받는다고요? 네. 그 두 가지는 제가 확인이 된 거고요. 아니 그렇다면 있지 않을까? 예, 우리나라에 있는 디귿항공과 이응항공 그리고 네. 미국에 있는 수많은 항공들, 네. 일본에 있는 항공들 왜 이렇게 유류할증료 다 받는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안 받는 게 오히려 좀 신기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신기하네요. 그래서 너무 사실 뭄바이 꽤 멀거든요. 직항 지금은 없어졌죠. 예전엔 있었는데. 어쨌든 그 말씀은 마일리지를 사용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여행하실 때 항공료를 내는 대신에 어쨌건 마일리지를 사용하셔서. 그렇죠. 어쨌건 마일리지도 돈을 써야 모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맞는데 마일리지는 어떻게 모으셨어요? 마일리지는 회사 다닐 때는 이제 회사 출장 많이 가니까 사실 불로소득으로 얻었죠. 그것을. 근데 이제 회사 정리하고 나서는 신용카드를 좀 써서 마일리지를 많이 붙여서 모아놨죠. 그러니까 항공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는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시는 거고. 네.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마일리지 항공권으로 끊었는데 네. 예, 뭄바이를 제가 막 37,000원 선에서 끊었던 게 제일 엄청난 가성비였습니다. 일단 엄청나게 얼리 티켓팅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진 않은 게요. 그것도 그 취향지가 인기 취향지인가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면 방콕 같은 경우는 마일리지 잡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몽골 아까 말씀드렸던 몽골 같은 것도 이제 많은 분들이 아셔서 그 비싼 뭔가 유상 발권에 대해서 거부감이 요거는 좀 오반데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일리지로 돌아간다 우회한다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이제 인식을 하고 계세요. 네. 너무 힘듭니다. 울란바토르 마일리지로 끊는 거. 그렇군요. 근데 뭄바이는 괜찮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뭐 뭄바이 인을 잘 안 하시거든요. 아니 하기야 뭄바이를 가는데 굳이 싱가포르를 경유해서 요양사로 간다는 거는 정말 시간 많고 돈 없는 학생들이나 생각을 할 거지. 네. 근데 지금 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우리 안 쌤이 네. 생활이 어려우신 거 아니거든요. 아주 잘 먹고 잘 사시는 분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어엿한 대한민국 중산층. 중산층이라고는 완전히 전 서민 중산층이라는 단어보다 저는 그냥 서민 중에 서민이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서민이라고 우기는 사람들 대부분이 중산층이긴 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어디 가서 서민이라 그러는데 남들이 보면 그냥 중산층의 표본이네. 네. 그래서 예, 어느 정도부터 인정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한국 중산층 허리 딱 중간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허리 아래라고 그래도 말하고 싶습니다. 아이고 네. 남들이 들으시면 진짜인 줄 알아요. 정말 진짜거든요. 네, 네, 그렇게 우기시고 계시고요. 네. 어쨌건 그러면 항공료는 그렇게 싸게 구하시고 네. 숙박료 같은 것도 되게 저렴한 숙소들을 잡으시는 건가요? 그렇죠. 우선은 인도라는 나라 자체가 물가가 되게 쌉니다. 많이 싼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라를 가면 뭐 숙박비도 보통 호스텔에 도미토리 룸에서 자는 걸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그럼 지금 40대 중반이신데도? 그거 뭐 나이랑 아무 관계 없죠. 근데 보통 이제 약간 40대 중반이 되기 시작하면은 네. 그렇게 그 다인실 같은 데를 약간 꺼려하게 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한 번도 그런 마음이 생겨본 적이 없습니다. 오 대단하시다. 네. 청춘이네. 전 스스로가 전 정말 청년이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렇군요. 네. 부럽습니다. PD님은 마음도 지금 뭐 중장년입니까? 아니면은 마음은 청년이십니까? 아니, 마음도 중년이죠. 당연히. 네. 전 마음은 확실히 청년이에요. 네, 나이는 뭐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나이를 먹는 것에 대해 크게 거부감이 없었고요. 그냥 네. 그 나이 때 맞는다고 하면 이상한데 근데 그 나이를 그대로 인정하고 네. 그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네. 생각을 해서요. 지금 뭐 그리고 제가 사람 부대끼는 거 굉장히 어려워하는 성격이라 네, 생긴 거 전혀 그렇게 안 생겼잖아요. 아니 그렇게 되게 연약하고 아주 그냥 꽃님이 같이 생기셨어요.
제 외모를 아시는 분들은 지금 아마 박장대소가 아니라 뭘 집어 던지셨을 것 같은데 네네. 여러분 저는 안쌤 같은 경우가 거란족 말갈족과 예전에 네. 이성계 밑에서 네. 동북 구성을 평정하던 그런 장수 여진족 네. 장수 느낌이라면 네. 저는 그냥 일본 조폭 느낌입니다. 생긴 네. 것만 보면은. 그런데 이제 그 안에서도 이제 저는 꽃님이의 느낌을 왜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여기까지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안쌤이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아 그런가요? 네, 여행 환자라 그러셨는데 세상은 그런 여행병 환자를 여행 덕후라고 부르지요. 네, 인정하겠습니다. 네, 바로 인정하시는군요. 아, 저는 빠른 인정입니다. 빠른 인정과 사과. 아니, 우리 사과하실 건 없고요. 네, 사과는 이제 형이 아니고 이제 컨셉. 알겠습니다. 빨리 인정하고 사과도 하는 스타일. 오늘 적당 덕후의 주제가 여름 휴가입니다. 네. 경제도 어렵고 물가도 오르고요.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게 꼭 남은 수명이 주는 것처럼 무섭기만 한 지금. 아유, 진짜 무섭죠. 너무 무섭습니다. 세상에 통장 잔고 줄은 거를 실시간으로 보는 것만큼 그리고 내 주식 계좌에 주가 떨어지는 걸 실시간으로 지켜보는 것만큼 진정한 공포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공포예요. 그래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행은 가고 싶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초절전 초절약 짠돌이 여행의 끝판왕 그러면서도 인별그램 감성 충만한 인생샷 정도는 남길 수 있을지도 모르는 네. 주변 사람들이 우와 너 거기도 갔다 왔어 짱이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는 곳 그곳이 어디죠? 그곳은 방글라데시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게 부러워하진 않으실걸요? 네. 그냥 기이하게 어쨌든 궁금은 하지만 그렇게 부러워하실 것 같진 않아요. 아니 방글라데시랑 원래 약간 여행병 걸린 사람들 네. 이것도 몇 년 전 이야기긴 합니다만 여행병 걸린 사람들끼리 그런 배틀 붙었잖아요. 네. 내가 더 험한 곳에 갔다 왔다. 내가 더 가기 힘든 곳에 갔다 왔다. 이런 걸로 서로. 그런 배틀은 항상 있죠. 지금도 있는 거고. 너 어디까지 갔다 왔어? 나 뭐 네팔 거기 어디 거든 나 방글라데시 넘어갔다 와서 졌다. 네.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면 승패는 항상 나오긴 나오죠. 그러니까요. 뭐 이집트를 가도 모로코를 가도 사하라 사막을 가도 그 끝쪽이 아니라 네. 안쪽 깊숙이 네. 한 이틀 낙타 타고 걸어가는데 그럼요. 그 정도까지는 갔다 와야 사하라 중앙 보고 왔어? 네. 이 정도는 얘기해야 약간 뭐 그런 체면 인사는 그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있을 수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방글라데시라면은 절대 누구도 여름 휴양지로 가지 않을 대표적인 여행지 아니야. 대표적이 아니죠. 생각조차 안 할 테니까. 생각조차 안 합니다. 그런 곳에 갔다 오신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남들은 절대 가지 않을 여행지 끝판왕 중에 하나가 방글라데시는 틀림없죠. 확실합니다. 그렇죠? 네. 우선 안쌤 주변 지인 중에 방글라데시를 다녀온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누구죠? 있어서 놀랐어요. 사실 전 그게. 방글라데시를요? 그러니까요. 세상에 누구죠? 한 서너 분 계신데 첫 번째는 일단 저는 안쌤을 제외하면 단 한 명도 없어요. 정말요? 네. 네. 첫 번째는 이제 제가 그 한국어 강사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제가 좀 학위 과정을 대학원에 진학해가지고 다녔었는데 그때 대학원 저희 동기 중에 한 명이 코이카 파견으로 국제교류재단 그 방글라데시에 가서 티칭을 한국어를 가르치는. 그렇죠. 그건 어쨌건 업무로 간 거니까. 그렇죠. 군복무를 대체했든 아니면 뭐 자원봉사였든 코이카 직원이었든 간에. 맞습니다. 그건 공공 업무. 맞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고 또 다른 한 분은 방글라데시가 이제 섬유 산업이 굉장히 발달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입고 있는 대부분이 중국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먼다는 방글라데시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또 다른 한 명은 현재 이제 은행원인데. 방글라데시의 그 수도 다카에 출장을 가서 되게 오랫동안 있었고. 그리고 돌아와서는 아예 지금 주재원으로 지금 나가는 걸 대기 중인 친구도 있습니다. 어쨌건 세 분 다 업무네요. 관광 목적은 단 한 명도 없었고. 한 명도 본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저도 방글라데시를 예전에 갔다 온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저도 한 10몇 년 됐을 거예요. 엄청 오래되셨네요. 물론 근데 저도 취재 출장이었습니다. 네네. 태국 방콕에서 그 돈무항에서 그때는 수완나펌이 생기기 전이에요. 심지어. 오래전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현지에서 가이드도 있고 다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불편하고 힘들고 취재가 힘들었던. 그러니까 제가 그전에 인도에도 취재 출장을 많이 가봤었는데 저는 그전까지는 인도가 여행의 끝판왕이라는 사실에 동의했었거든요. 인도는 애교였다. 인도는 예고편이었다. 그렇습니다. 본편은 방글라데시였다. 맞습니다.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방글라데시의 관광 정보를 얻을 생각도 안 하지만 만약에 얻겠다고 생각하면은 일단 국내에 있는 포털에는 정보가 거의 없을 거예요. 맞습니다. 있어봤자 아마 그것만 나올 거예요. 주 방글라데시 한국 대사관 영사관 정보와 그리고 섬유산업 교류 무역 정보 론리 플래닛에서 방글라는 페이지가 두세 페이지 있을까요? 있습니까? 론리 플래닛 영문 버전 방글라데시 책이 있습니다. 있긴 있군요. 있는데 여러분 론리 플래닛이라는 책을
접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그렇게 많은 분이 접해보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의외로 중년들이 많으니까 론리 플래닛을 잘 아실 거고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요새 이제 뭐 흔히 얘기하는 MZ 세대들이라면 론리 플래닛이 뭐야? 네. 할 수 있죠. 오히려 MZ가 더 알 것 같은 게. 그래요? 론리 플래닛은 영문서적이란 말입니다. 네. 그러면 사실은 세대가 더 위로 갈수록 지금 신세대보다는 영어랑은 좀 덜 친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젊은 친구들은 한자를 좀 젊은 분들은 좀 윗세대보다 약하듯이. 근데 이제 론리 플래닛이라는 이 서적 자체가 당연히 이제 그 여행 서적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기가 불편한 게 영문이기 때문에 우선 기본적으로 접근을 잘 안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갈만한 곳이면은 보통 다 한국어로 돼 있으니까 한국어 서적을 볼 테니 정말 론리 플래닛을 찾아서 보실 정도면은 여행에 엄청난 그래도 애정이 있으신 그런 분들이 저는 보는 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론리 플래닛도 굉장히 옛날 얘기고요. 네. 요새는 뭐 영미권뿐만이 아니라 네. 영어가 어쨌건 제일 많은 사람들이 파퓰러하게 쓰는 언어다 보니까 네. 땡글맵. 땡글맵. 예, 미국의 그 네. 땡글이라는 사이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 땡글맵 보면은 거기서 이제 어지간한 정보를 다 검색할 수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리뷰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그렇죠. 남겨놓고 네네. 안쌤이 여기 출연하시기로 확정한 다음에 방글라데시 정보를 한번 찾아봤어요. 네. 땡글리 맵에서 파퓰러 투어리스트 스팟을 검색해봤습니다. 네. 안 나오는 게 없어. 정말요? 거의 없어. 거의 나오는 게 그러니까 나오는 건 몇 개 나오는데 네네네. 거기에 나오면 이제 거기를 갔다 온 사람들이 리뷰를 남겨놓잖아요. 별점도 주고 네. 무슨 뭐 베리 엑셀런트 네. 뭐 나소 푸어 뭐 등등 남겨놓잖아요. 짧게 길게 네. 거의 없습니다. 정보 자체 거의 없어. 그런 곳을 지금 다녀오셨고요. 네. 우리가 여기까지 얘기하다 보니까 일부가 훅 갔습니다. 벌써요. 적당히 좋아하면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OBS 라디오. 일부 같이 진행해 보시는 소감이 어떠세요? 우선 너무 이 시작이 토킹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궁합이잖아요. 모든 것이. 그렇죠. 찰떡궁합을 지금. 저희가 사실 또 약간 구면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그렇죠. 여러 크고 작은 행사에서 몇 번 만난 이런 인연도 있고요. 네. 저도 안쌤 같은 분이 너무 편해요. 어떤 부분이? 그러니까 툭 치면은 좋은 게 막 나와. 저는 가만히 있으면 되거든요. 네. 나오긴 나오는 건 저도 알겠는데 네. 그게 좋은 게 나오는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 토크쇼가 재밌으려면은 게스트와 패널이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네네. 네. 그럼 다시 우리 안쌤이 네. 어떤 사람인지 자기 스스로 한번 안근 투어는 도대체 어떤 캐릭터인지 청취자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드릴 시간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라디오는 지금부터 듣는 분들 계실 거 아닙니까? 뭐 팟캐스트도 지금부터 듣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질문에 단문형, 단답형 아닙니다. 단문형이에요. 단문형으로 길게 대답하세요. 단문형으로 짧게 아니고 단문형으로 길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행자로서의 안군 투어는 피 검사하면 제 피 안에서 아주 높은 염도가 나올 정도로 저는 아주 본투비 짠돌이다. 실제 혈액 검사에서 염도가 나올 정도면 이미 사망하셨겠죠. 하지만 그런 은유를 할 정도의 엄청난 짠돌이다. 맞습니다. 차근차근 들어보고요. 그럼 이렇게 짠돌이 여행, 저가 여행만 고집하는 이유는? 뭐 무조건 다 저가만 하는 게 저가 안에서도 제가 그 돈을 지출을 하고 어느 정도의 효용을 제가 누릴 수가 있느냐. 그런 거 정말 가성비죠. 짠돌이라는 표현보다 가성비가 오히려 저한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방글라데시 여행하셨을 때 가장 비쌌던 숙소와 가장 쌌던 숙소 가격 의외로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가장 싼 숙소도 1박에 15,000원 정도. 15,000원? 네, 가장 비싼 숙소 1박에 23,000원 정도. 가장 비싼 숙소가 1박에 23,000원? 차근차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제 어엿한 중년 아재가 되어갑니다. 그런데 편해지고 싶은 마음, 이를테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여행 이런 걸 꿈꾸지 않으시나요? 꿈꾸지 않습니다. 오호. 왜냐하면 보통 이제 그런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휴양형의 여행을 꿈꾸시는 분들이 현실이 너무 이제 스트레스풀하고 그런. 저요 제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해야죠. 그런 아무것도 이미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지만 쉬셔야죠. 더욱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근데 지금 현재 제 그냥 일반적인 제 삶이 그렇게 저를 힘들게 만들지 않습니다. 부럽다. 뭐 그게 어쨌든 일종의 뭐 자영업이거나 혹은 프리랜서가 할 수 있는 특권이죠. So much MBU. 뭐 MB 하시는 거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여행은 편한 거는 오히려 제 가슴을 뛰게 하지 못하고 난이도가 굉장히 높고 약간 모험심이 들 만한 그런 여행이 저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이미 40대 중반이신데도 여행에서 모험을 찾으시는군요. 그럼요.
모험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무계획 혹은 약간의 위험에 스스로 노출 네. 이런 말들이 다 포함된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선 위험도는 있고요. 근데 위험이라는 건 어떤 다칠 위험 그런 쪽은 아니고 이게 될까? 뭔가 검증되지 않고 제가 개척하는 식의 여행을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포털 사이트 니은 이버에 나오지 않는 네. 곳을 찾아간다거나 맞습니다. 정보라고는 1mg도 없는 곳에 네. 스스로를 집어 던져서 맞습니다. 네. 그래서 현지에서 사람들이 계속 부대껴가며 부딪히며 네. 하는 여행. 그런 걸 너무 좋아합니다. 예, 참 저도 그런 거를 좋아했던 것 같은데 네. 지금은 그냥 공항에 바로 리무진 오는 숙소 가는 그런 데가 좋아요. 그렇죠. 네, 뭐 저는 제가 느껴본 적은 없지만, 네.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저도 이제 최근에 자전거를 너무 좋아하게 돼서 네. 자전거를 타고 한 6개월 이상 세계 여행을 해보고 싶다는 꿈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꼭 이루시길 바라고요. 일단 회사를 그만둬야 되고요. 그거 지금 이제 뭐 국장님이나 좀 듣고 계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듣고 계시겠죠. 네. 그 퇴사가 굉장히 지지합니다. 네. GG 아닙니다. 네, give up the game 아니고요. 예. 지지합니다. support합니다. 네, 참고로 안쌤은 중국어 선생님이고요. 네. 지지합니다를 중국어로 어떻게 해야 되죠? 지지 서포트 한다는 건요. 네. 똑같아요. 지지하다의 한자어를 중국어 발음으로 支持 支持 支持가 지지. 네, 支持. 네. 我支持您. 나는 支持 지지합니다. 닌 당신을. 어쩌즈닌. 네, 주술목 구조입니다. 야, 역시 지금 안쌤의 성조가 그쵸? 살아있죠. 역시 중국인에게 한국어를 중국어로 가르치는 선생님의 포스가 살아있습니다. 중국어 할 때 약간 섹시해요. 가슴이 설렜습니다. 저 동의하지 않는데요. 그래요. 적당 듣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합니다를 중국어로 한번 해주시면요. 我爱听众朋友们. 팅동팡요가 적당 듣고인가요? 아니요. 청중 그다음 펑요가 친구지 않습니까? 청중 친구. 먼는 복수형 친구분. 근데 이게 들을 때 친구 너 언제 봤다고 나한테 친구야. 근데 이건 이제 중국어에서는 그냥 존경어 그런 뭐 겸양어 이런 거 없이, 없이. 여러분. 그러니까 약간 그 동남아나 인도에서 Hey my friend. 네, 그런 식입니다. Hey my friend. Hey my friend. 네. 그 모방 쪽으로는 약하시네요, 보니까. 아니 where are you going my friend? 안 됩니다. 그런가요? 뭐 디테일이 살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좀 더 다시 해보겠습니다. 맛이 나오지 않습니다. 저도 인도 용어를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살할 수 있을 겁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예, 제가 중국어 선생님에게 영어를 지적받고 있네요. 네. 계속해 볼게요. 네. 여행을 계속하면 뭔가 깨달음이 오기도 해요. 네. 그래서 분명히 여행 중에 그리고 지금까지 여행 중에 그리고 후에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이 있다면요? 여행은 진짜 다니면 다닐수록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다. 아하. 그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의 뜻을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네. 첫 번째는 어디를 가느냐, 어디에 가서 뭘 볼 것이냐라는 그런 것은 점점 저한테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게 되더라고요. 아하. 그 지역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호기심을 채우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장소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타겟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 또 뜻은요.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중요하더라라는 것이. 근데 지금 여행 주로 혼자 다니시잖아요. 맞습니다. 여행 항상 저에게 가장 베스트의 여행은 제 집사람 와이프랑 함께 둘이 떠나는 여행이 저한테는 가장 좋은 여행입니다. 근데 이제 시간을 맞추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딸이 지금 태어났기 때문에 그 있고. 둘이 하는 여행보다 이제 셋이 하는 여행이 즐겁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은 그래도 제가 추구하는 여행의 어떤 그런 장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그쵸. 영유아들이 하기에는 안 불가능한, 되죠. 불가능합니다. 그건 아이한테 그런 짓을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좋은 부모 아닙니다. 학대입니다. 이제 겨우 만 4세요? 네네. 아이고, 그 잘 케어해야죠. 네. 안전한 먹거리, 네. 안전한 교통수단 제공하셔야 되고요. 맞습니다. 안전한 잠자리도 제공하셔야 됩니다. 네네. 그것이 부모의 의무이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 아이가 좀 더 커서 네. 나도 아빠처럼 그렇게 빡센 여행 할래 그러면 같이 다니실 수 있는 용이 있으시고요. 근데 그건 또 쉽지 않은 게, 제가 제 집사람 이외에 타인과의 동행을 굉장히 너무너무 신중하게 생각하는 게, 제 여행이 저한테 주는 게 굉장히 저를 위해서 떠나는 건데, 타인과 어떤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당연히. 그런 걸로 이렇게 조율하고 이런 부분은 솔직히 말하면 조금 제가 지금 피곤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혼자 가는 걸 좋아하고요. 그러니까요. 와이프 이외 사람 이외. 지금 얘기가 되게 재밌는 게요. 네. 일단 여행은 사람이라 그러셨어요. 네네. 사람들을 만나는 게 좋아. 하지만 여기서 사람들이랑 같이 가는 건 피곤해. 맞습니다. 정리하면 그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여행을 같이 할 정도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베프가 아니면은 왜냐면 같이 여행을 떠났을 때 분명히 마이너스의 감정으로서 끝나는 케이스들을 종종 있는 걸 제가 알거든요. 서로 취향이 다르니까요. 당연히. 아이고 가족들끼리 같이 사는 것 같지만 정작 같이 있는 시간, 밥 먹는 시간 한두 시간 하루에 빼면 거의 없어요. 다 따로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24시간을 같이 붙여 있다 보면 아무리 친한 사람이 싸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아마 청취자분들 믿으실지 모르시겠지만 제가 MBTI가 I입니다. I. I면 그게 소심한 성격인가요? 저도 그렇죠. MBTI 잘 몰라서. 예, 좀 내향형, 소심한. 또 뭐 많은 분들이 저는 이제 대문자 E라고요. 외향적이고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하고 맞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저는 제가 혼자 있는 시간을 또 굉장히 좋아합니다. 다른 분들 만나는 것도 좋아하지만. 잠깐만요. 지금 얘기가 점점 앞뒤가 안 맞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계속해 보시죠. 네. 그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좋고 그리고 저는 또 마지막에 이제 J거든요. 되게 즉흥적이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되게 사전에 생각 되게 많이 하고요. 그러고 보니까 J가 그거죠. 계획형. 맞습니다. 심사숙고요. 네네. 네. 그래서 우선 혼자 가는 게 정말 잘 맞는 사람 아니면은 여행. 그리고 저는 여행 마찬가지로 결혼 이런 거 적당히 타협해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저도 결혼을 늦게 했습니다만은 결혼을 적당히 타협해서 하신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안 된다. 정말 안 된다. 이 사람 아니면 안 돼. 정말 확실해라는 거 아니면은 저는 그냥 싱글로 지내는 거 괜찮다. 굉장히 거기서 행복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이고 지금 말씀드려면요. 지금 같이 사시는 그분께 네. 그랜저를 하루에 한 번씩 하루에 2번씩 가세요. 아침 저녁으로 그랜저를 올리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심 많고 이해 주는 가족이 있다는 건 3대가 덕을 쌓으신 듯? 옳으신 말씀입니다. 네. 굉장히 복 받았죠. 그러니까요. 그 환생 3번을 하셨다. 물론 저 환생 같은 거 믿지 않는데요. 환생이 있었다면 지난 전생에서 나라를 3번 구하셨던 듯? 동의합니다. 부럽습니다. 네네. 일단 그 쌤의 말에 어느 정도 동의가 되는 게 저도 여행 중 가장 설레는 시간이 예전에는 저도 떠나기 전에 다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떠나기 직전에 비행기 보딩 직전. 그러니까 딱 이제 게이트에서 게이트 오픈할 때를 기다리면서 비행기를 막 바라볼 때 저게 내가 타고 볼 비행기구나. 크고 아름다워. 이런 걸 보면서 비행기를 보면서 가슴이 설렐 때 그게 즐겁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 여행 갔을 때 가장 즐거운 시간이요. 돌아오는 비행기를 볼 때. 이제 드디어 집에 가는구나 나. 아하. 이때 제일 좋고요. 두 번째로 기분 좋은 건 여행에서 돌아올 때 숙소를 좀 정리하는 편이거든요. 가급적이면 들어갔을 때와 똑같은 형태로 남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도 당연히 뭐 한 구석에 다 종류별로 채워서 그 나라가 분리수거를 하건 말건 괜찮아. 나는 분리수거의 나라 조선에서 왔어. 나는 분리수거할 거야. 분리수거해 놓고 욕실도 이제 원래대로 정리해 놓고 깨끗한 침실을 볼 때 그때 기분이 되게 좋고요. 심지어 그거 전날 해놓거든요. 아침 체크아웃하기 전에. 그래야 좀 마음이 편해요. 이해합니다. 잠도 좀 잘 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타기 직전에 굉장히 마음이 설레고 마음이 되게 편해져요. 근데 이런 비슷한 말씀을 안쌤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행은 돌아오기 위해 떠나는 것이라. 네네네. 예, 그 말씀은 방송에서는 안 했고 이제 사전에 제가 PD님한테 드린 말씀에는 있었죠. 그렇죠. 네네. 어제 그 말도 깜짝 놀랐거든요. 아니 여행 중독자의 중독자라 그러네요. 제가 여행병 맞습니다. 중독자 여행병 맞습니다. 환자 그리고 여행에 중독된 삶이라면은 떠날 때가 제일 좋고 그럴 텐데 돌아오는 곳에 기쁨을 안단 말이야. 이 양반이 이 정도의 풍요가 있다고? 진짜 환자구나. 심각한 환자구나. 라고 제가 무릎을 탁 쳤던 기억이 납니다. 돌아올 때가 더 좋다라는 것보다는 돌아올 자리가 있는 그런 상태에서의 떠남이 가장 아름다운 떠남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이거 약간 부럽다. 저는 돌아와서 기다릴 사람은 없긴 한데요. 사람뿐 아니라 예를 들면은 뭐 직장 다닐 때 같은 경우는 제가 돌아갈 직장이 있는 상태로 여행을 떠났을 때가 사람이 뭔가 주는 안정감 그런 부분. 그렇죠. 그리고 그게 더 내가 다녀왔던 여행에 대해서 감정적인 효율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정적인 효용성. 제가 이제 사직을 하고 여행을 또 떠나봤거든요. 근데 심지어 이제 사직하고도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다음 어떤 직장이나 혹은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해져 있는 상태로 떠나는 것과 그냥 사직하고 몰라 우선은 갈래 하고 떠나는 게 굉장히 여행에서 느끼는 그 감정선이 좀 다르거든요. 그렇죠. 여행의 질이 달라지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게 뭔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장기 여행을 떠나게 되면 약간 제가 이 여행을 좀 덜 소중하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시간도 너무 많고.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여행이 약간 생활처럼 좀 그렇게 되면 되게 오래 가면은 그렇게 돼요. 여행 같지 않고 내가 지금 여기서 그냥 생활 자체가 되는 거. 그렇죠. 제가 굉장히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그 여행의 가치가 조금 떨어지는 걸 제가 느껴서
맞습니다. 여행 자체는 일단 비일상이 되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여행 자체가 일상이 되어버리는 순간 피곤해지고 네. 괴로워지고 여기 있으나 거기 가나 사는 게 똑같다면 사실 큰 의미가 없어지죠. 맞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하기만 더 힘들어지는 그런 거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 정도 말씀드렸으면 우리 안쌤이 어떤 캐릭터인지, 왜 스스로 여행병 환자라고 하는지, 심지어 여행병 경기 남부지부장이라고 스스로 네. 자칭하시는지 충분히 이해됐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적당 덕후 여름 특집, 절대 여러분께 추천하지 않는 여름 여행지. 추천하십니까? 방글라데시? 비추합니다. 그렇죠. 추천하면 안 되죠. 네, 비춥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방글라데시 비하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방글라데시 사랑합니다. 네. 우리에게도 굉장히 소중한 우방이고요. 네. 네, 감사한 나라 방글라데시. 네. 네, 알로 방글라데시. 네. 방글라데시 스키다요. 저 일본어로 했군요. 죄송합니다. 자, 이번에 인도, 네팔하고 방글라데시까지 다녀오신 거죠? 네, 맞습니다. 한 달 정도 여행을 다녀오셨고 네. 그 계기도 굉장히 특별했어요. 그렇죠. 네. 우선 여행을 계획할 때 저는 어디 가고 싶다 이런 생각 물론 합니다만 네. 그것으로 제 여행의 실질적인 첫 스텝이 밟아지진 않습니다. 그렇군요. 항상 여행은 네. 항공권을 검색하는데 현실적이야. 네, 항공권을 검색하다가 네. 이렇게 저렴해? 네. 이 지역을 가는데 이렇게 저렴하다고? 싸기만 하다고 가는 건 아니거든요. 아하. 싼 것과 네. 근데 이 지역이 요 정도 그것까지 다 이제 계산을 그것도 가성비죠. 아하. 이렇게 멀리 이 정도로 가는데 이 정도의 금액밖에 안 난다니 그러면 난 이 비행기를 꼭 이 비행기를 타야 되겠다. 극한의 가성비충.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인정합니다. 네. 그걸 폄의어로 받아들여 그래도 괜찮아요. 저는 그래도 인정이 되니까요. 제가 그런 사람이라는 게 제가 인정이 됩니다. 약간 군대식으로 얘기하면 군복에 몸을 맞추는 거죠. 와, 이해가 갑자기 확 됐어요. 네. 예, 그러니까 옷 사이즈에 내 몸을 맞추는 거야. 맞습니다. 그 옷의 색깔이나 네. 디자인은 중요하지 않아. 네. 내가 거기에 맞추면 되는 거야. 항공권에 제 일정을 맞춰야죠. 일정 우와. 항공권을 맞추면은 그때부터 가격이랑은 이제 저랑은 멀어지는 거예요. 멋있다. 네. 기본적으로 대신 시간이 좀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그런 생각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인에서는 어렵죠, 이거. 자기가 이제 항상 가고 싶은 여행지를 꿈꾸고 있다가 거기에 이제 싸게 나온 티켓만 고르는데 안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 일단 검색하다가 가성비 아주 괜찮아. 네. 내 다음 여행지는 이곳이구나. 맞습니다. 정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바로 결제를 하는 거고. 그렇죠. 구체적인 여행 계획을 세우기 전에. 맞습니다. 멋있다. 사실 그래야 여행이 굉장히 효율적이고 심플해지죠. 네. 그런데 좀 정정하자면 네. 여행 계획을 세우기 전에 티켓팅을 먼저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해서 괜찮은 인 여행지 후보작이 이제 리스트에 올라온 거죠. 예를 들면 뭄바이라고 가정할게요. 네. 그러면 그래 내가 이걸 티켓팅했다고 쳐. 그다음에 어떤 여행을 할 거고 그래서 어디서 아웃해서 인천으로 귀국할 거야 생각을 해놔야만 첫 번째 그 여행지가 예를 들어 5만 원짜리 티켓을 샀다고 하더라도 하다 보니까 결국엔 이 정도 여행밖에 못 해내라 그러면 5만 원의 가치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웃까지도 다 기본 틀은 잡아놔야만 아웃 티켓팅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려요. 인 아웃을 티켓팅을 할 때는. 용산에서 서울역에서 부산 KTX가 5만 원 정도 하죠? 안 타봐서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부산에 간다면 전 KTX를 타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가세요 부산에 그러면? 시외 버스를 타죠. 그렇게 가면 이제 3만 원대에 가는 거고 당연히 항공권도 싸게 나오면 2만 원대 항공권이 나오기도 하니까 그런 걸 다 토탈 계산을 해보지 머릿속에서 부산 갈 때 가장 쾌적하고 한 것은 KTX야 좀 더 싸면 SRT야 이런 식으로 저는 고정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틀에 박히지 않은 남자. 네. 여러 가지 다 서치를 해봐야 매력적이다. 최저가를 찾는 가장 효율적인 그것도 가성비. 알겠습니다. 네. 그럼 방글라데시가 최종 목적지가 된 것도 역시 그런 가성비 좋은 효율성 높은 티켓을 발견하신 거죠? 맞습니다. 네. 우선 뭄바이는 타는 게 이득이야라고 정해졌는데 네. 그럼 그래 내가 뭄바이는 인하면 나는 어떤 여행을 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해서 인천으로 돌아와야 돼? 그렇죠. 뭄바이는 일단 인도 대륙 중에서 서쪽 맞습니다. 거의 끝에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어지간하면 동쪽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만 당연히 그렇죠. 맞는 여행이고 그리고 항공권도 물론 서쪽으로 가도 되는데 더해서 유럽까지 갔다고 쳐요. 그럼 유럽에서 한국 들어오려면 가격이 비싸질 거 아닙니까? 그렇겠군요. 시간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죠. 결국에는 동쪽으로 이동하는 이제 코스가 나오는 것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럼 동쪽으로 가면 어디로 갈까? 내가 원래부터 막 그래도 책도 보고 꿈꿔왔던 에베레스트를 한번 가자. 갑자기 에베레스트라고요? 뭄바이에서 동쪽으로 가다 보면 이제 네.
동북쪽으로 가면은 네팔을 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네. 에베레스트는 아무 때나 입산할 수도 없고 네. 거기 입산료만 한번 들어가려면 정상까지 밟으려면 수천만 원 이상 들지 않습니까? 아 근데 그 에베레스트라는 정상은 일반인이 가는 건 아니고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를 가는 거죠. 근처까지 네네. 그러니까 하이킹으로 하는. 올라갈 수 맞습니다. 있는 트레킹으로 가능한 곳까지. 네네. 아 깜짝이야. 네, 민간인은 못 갑니다. 네, 깜짝이야. 네. 네. 그래서 거기를 원래 가고 싶은 일종의 버킷리스트가 있었는데 그것을 실행을 하자. 근데 네. 버킷리스트도 그러니까 너무 저도 자꾸 돈 얘기만 해서 청취자분들이 좀 불편하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네. 그럼 버킷리스트를 제가 지우고 싶어요. 네. 그것도 가성비를 따져서 지우는 거죠. 아하. 하고 싶은데 너무 비싸. 그럼 저 그거 안 할 거거든요. 그럼요. 아니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우리는 워렌 버핏도 아니고 네. 트럼프도 아니에요. 당연한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싸게 지금 문바이 들어간 김에 동쪽으로 동진을 해서 네팔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네. 싸게. 네. 그리고 거기 가서도 하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뭐 속된 말은 그러니까 왁구가 맞는다라는 뭔가 격식에 맞춰지고 그게 네. 순조롭게 네. 그렇게 진행이 되겠다라는 결론을 얻어서 네팔도 가자. 나 그럼 네팔 다음에 어떡하지? 그럼 네팔까지 여행하다 네팔에서 귀국할까 하는데 섬이 보통 돌아와야죠. 또 어디 가요? 근데 그 한 달이라는 시간을 제가 계획을 해놨으니까 아하, 한 달을 어떻게 내가 루트를 짜서 여행을 할 것인가. 네팔에서도 직항이 있습니다. 뭐 직항이 아니라 뭐 경유를 하더라도 오겠는데 있죠. 그러면 비행기 값이 어떻게 되느냐. 카트만두에서 근데 저는 이제 좀 마일리지를 모아놓은 게 좀 있기 때문에 봤는데 직항이 있어요. 디귿 항공에서 있는데 네. 생각보다 가격이 그렇게 싸진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카트만두 싸지 않아요. 카트만두 인천. 뭐 유상은 당연히 비싼 건데 거기가 그 디귿 항공에서 유류할증료랑 텍스만 내는 그 금액도 생각보다 싸지 않더라. 그래서 그럼 나 거기서 귀국 안 해. 어떻게 할까? 찾아보다 보니까 그래 옛날부터 한번 생각해봤다 방글라라는 나라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 한번 볼까? 네. 더 동쪽으로 이제 동남쪽으로 내려오면 방글라데시니까요. 그렇죠. 네,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인천으로 귀국하는 비행기가 마일리지 항공권이 가격이 괜찮은 거예요. 그렇군요. 방콕을 경유해서 들어오는 게 편도 가격이 유류할증료랑 텍스 해가지고 12만 원대였어요. 편도항공이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이었습니다. 합리적이 아니라 그 정도 매우 훌륭한. 너무 쌌죠. 괜찮았죠. 예, 김포에서 제주 가는 것보다도 훨씬 쌀 수 있는. 그러니까 항상 제가 그것도 대비라는 게 유상 항공권 발권 대비 마일리지 항공권이었을 때 그 구수계를 비교를 합니다. 그렇죠.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다카에서 인천으로 들어오는데 그냥 유상 뭐 저가항공 같은 걸 끊어서도 20만 원대로 들어온다 그러면 사실은 제가 마일리지 항공권을 끊는 그 가치가 좀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맞습니다. 유상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다카에서 편도로 특히 왕복이 아니라 편도만 끊어서 들어올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보통 편도가 더 비싸죠. 더 비싸는 경우도 꽤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뭐 서울에서 뭐 LA를 가는데 왕복이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단순하게 제가 하면 그래 그러면 나는 편도만 들어오면 50이면 끊는 거 아니거든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죠. 웬만하면 보통 한 80% 정도가 편도 가격을 내야 되고 심지어는 왠지는 모르겠는데 더 비싼 경우도 있어요. 왕복보다 더 비싼 너무 케이스가 당연한 나와요. 게 편도를 끊어야 되면 내가 거기서 돌아오는 것까지 사실은 돈을 낸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택시 느낌으로 하면 거기 들어가면 손님 못 받아와요. 왕복값 그런 느낌이. 그런 느낌인 거예요. 아하. 항공사 입장에서는 어쨌건 간에 단돈 조금이라도 거기 사람을 돈을 받고 태우는 게 더 이기잖아요. 네네. 그러면 내가 거기에 안 탄다고 하면 다른 사람이 거길 태워야 되는데 그럼 그 사람이 왕복을 못 하고 거기서 편도밖에 티켓이 안 남는 거잖아요. 그렇군요. 그럼 이제 어쩔 수 없이 거기도 이제 편도를 이용하는 사람을 줄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럴 게 떨어지니까 그래요. 너 편도를 끊어야 되는데 그러면 너 왕복보다 돈 더 내. 라고 하는 게 되는 거죠. 이것도 한번 새롭게 바꿔보고 싶네요. 뭔가 개혁하고 싶은 게 그런 시스템을 어쨌든 소비자 입장에서 좀 불합리하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럼 약간 공구 시스템으로 나는 서울에서 LA까지 고편도할 건데 그럼 LA에서 서울 편도하고 싶은 분 갖춰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열심히 찾아보시고요. 네. 그렇게 돼서 다카 항공권이 싸다라는 걸 또 알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틀이 잡힌 거죠. 그럼 청취자 여러분께 잠깐 정리해 볼까요? 그러면 인천에서 문바이를 가셨고 문바이에서 네팔 카트만두까지 비행기를 타고 오셨고 아닙니다. 육로를 통해서 네팔을 갔죠. 그러면 인천 문바이 항공권 그리고 방글라데시는 그러면 카트만두에서 들어가신 거예요? 맞습니다. 아니면? 카트만두에서 비행기를 타고 다카로 들어갔는데 카트만두 다카 그리고 다카 방콕 인천 맞습니다. 여기까지 비행기를 타셨는데 총 항공료는 얼마 드신 거예요? 한 30 지금 한 2, 3만 원. 32, 3만 원에 문바이 문바이 인 그리고 카트만두 다카 직항편도 그리고 다카에서 방콕 경유하고 인천으로 들어오는 거. 방콕에서 인천. 32만 원. 와, 32만 원이면 어지간한 일본 가까운데 32만 원 요새 티켓도 별로 없던데요. 그걸로 지금 서남아시아
쪽 끝까지 가셨다가 그렇죠. 와 대단합니다. 엄청 싼 거죠. 거기를 다 돈 주고 유상으로 끊으면은 제가 효용성을 엄청 뽑아낸 거죠, 사실. 그러니까 거기를 다 그냥 제값주고 하셨으면은 아주 간단 계산해도 150은 아주 편하게 넘었던 것 맞습니다. 같아요. 150에서 200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야, 네. 대단하십니다. 네. 그런 점에서 근성 있는 여행자라고 하시는 거군요. 근성 있는 가성비 짠돌이. 그래서 저는 처음에 안근 투어라고 해서 안근수는 근성 있다 그래서 안근 투어인가? 뭐 관련은 없습니다. 제가 네이밍을 했을 때 알겠습니다. 이유는 다카라고 지금 우리가 다카를 계속 얘기했는데 네. 다카 얘기 전에 시간이 다 됐군요. 우리 이 얘기하고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지난주까지 네. 적당독회 게스트가 파트 원종우님이셨습니다. 네.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예, 말씀은 들어봤습니다. 그분과 우리가 인공지능 이야기를 굉장히 격조 있게 6회 동안 했습니다. 격조가 있으셨군요. 인공지능이라는 것 자체가 과학 이야기니까 네네. 과학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문학적 배경, 역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요. 네네. 그리고 그분과 이제 저희가 자율주행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했었어요. 네네. 자율주행 얘기하다 보니까 미국이나 호주 같은 데는 자율주행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미국, 호주 같은 데 내비게이션이 뭐 어려워요. 직진 350km. 이런 데니까. 네네네. 그냥 거기서 땡길 막히면요. 네. Go straight, 50 mile. 네. 그냥 50마일 쭉 가라는 거야. 네네. 그럼 거의 80km잖아요. 네. 진짜 그래요. 그게 약간 바쁜 도로. 네. 호주 같은 데서 멜번에서 아웃벨 간다 그러면은 네. 중간에 내비가 한 번 좌회전 시킵니다. 한 150km 간 다음에 좌회전 시키는데 네. 직진이 한 350km. 쭉 갈림길 없어요. 무시무시합니다. 네. 그런 동네 이런 동네에서 자율주행이 쉽겠지만 네. 한국 수도권의 골목길을 자율주행시킨다. 약간 복잡하죠.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하겠네요. 그리고 이거보다 더 어려운 데가 바로 인도. 아하. 인도에서 자율주행을 시킨다고? 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가 그때 파토님한테 자신 있게 말씀드린 게 있어요. 네. 파토님 인도보다 더한 곳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어머. 그게 어딜까요? 그게 어디겠습니까? 방글라데시. 빠빠빠빠 뿌이뿌이. 어느덧 하다 보니까 2부까지 끝났습니다. 너무 빨라요. 네, 너무 빠르죠? 적당히 좋아하면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OBS 라디오. 여러분은 지금 OBS 라디오 적당 덕후를 듣고 계시고요. 안근 투어로 충만한 토요일 밤 보냈어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옵니다.